안녕하십니까. 2019년 국가직 형법하고 형법 총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로 이제 경찰 측을 강의하는데 보니까 국가직 학생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국가직 해설, 법원직 해설 또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문제 난이도는 제가 총평에서 제값에서 올렸지만 중상? 예년에 비해서 그닥 막 어렵지도 않고요. 보통 출제되는 정도입니다. 경찰 채용과 비교해서는 2018년 2차 채용이 좀 어려웠거든요. 경찰 채용이. 그건 좀 어려웠는데 2018년 3차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찰 채용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출제였고요. 출제의 특징이 학설도 중요 학설을 출제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다 찍은 거 다 출제됐는데 원래 형법에서 4개의 중요 학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개, 5개 중요한 학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구성요건적 착오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방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원자행위하고 보증인 지위 의무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가 되는데 중요쟁점 1호는 다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형법, 자, 국가직 형법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형법 총론 문제하고 10문제씩 겹쳐요. 그래서 국가직 형법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형법 총론에서 10문제에서 총 30문제로 구성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국가직 형법이었고 21번부터 30번까지 10문제하고 일부 겹친 문제가 형법 총론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형법 263조 동시범 특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범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에 19조가 있고 263조가 있는데 최근에 이 19조는 인과관계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미수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공동정범 예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기수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기수로 처벌하는 것을 과연 이것이 헌법이 합치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합헌 결정이 떨어졌던 2018년도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를 했던 쟁점입니다. 1번. 자,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이시라고 하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되는 상해행위나 폭행이 경합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도 자, 항상 이런 거 미출치라고 했습니다.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예의한다.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갑이 그 다음에는 갑이 연락을 받고 왔죠. 연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의사 연락이 있습니다. 이거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면 이거는 동시범은 의사 연락이 없을 때가 되는 것이고 연락을 받았으니까 공범이 되기 때문에 뭐 원인된 행위 판명되지 않은 경우 동시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뭐로 처벌하겠다? 공동정범이니까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 동시범은 의사의 연락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의사의 연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수로 처벌하면 됩니다. 동시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3번. 피고는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사의 개별 인과관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끝나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했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으면 입증하면 끝난 거죠. 나로 인해서 죽은 게 나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게 아니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상해죄 263조 동시범 특례는 상해, 폭행치상, 상해치상, 그 다음에 폭행치사 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강도치상이나 강간치상, 뭐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보호법익 달리하는 강간치상죄 적용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고, 자, 위법성 조각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조문 문제 쉬운 거죠. 자,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익 항상 동그라미 쳐야 되죠.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고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부정대 정의관계입니다.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상 뭐 대 뭐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정대 정의관계가 정당방위의 중요한 테마죠.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긴급 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난행위가 보전되는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된다. 이익 교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서도 지가 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익 교량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얘기고 피난행위는 사회윤리나 법치사 전체 정신에 비춰 적합한 수단까지 요한다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고. 3번.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를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돼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 임대차 임대를 못 냈다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은 보호돼야 된다. 권리자가 권리 실행으로 집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력구제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면 뭐로 처벌하겠다?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겠다. 맞죠? 자, 4번. 자, 이거는 또 피해자의 승낙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피해자의 승낙은 뭐와 관련돼서 인정되냐면 개인적 법익과 관련돼서 인정됩니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돼서 인정되는데, 자, 이렇게 보는데 판례 태도는 뭐에 대해서도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도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고 있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문 보시면 뭐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례에 따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승낙은 없다 하더라도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적 승낙이란 얘기죠. 판례는 추정적 승낙을 받아주기 때문에 사무소 변제체가 성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립할 수 없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 자, 3번. 빠르지 않죠?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먹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저랑 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가볍게 보세요. 뭐 쉽습니다. 아주 쉽지는 않고요. 한 중상급 정도 난이도 됩니다. 자, 부동산 매도인이 자, 이중매매 나왔죠. 자,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받고 1차 매수인한테 중도금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거 안 되고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배임죄 성립한다. 맞죠? 아직까지 부동산은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과 구별하시라고 했고 2번 채권담보 위한 대물변제 예약. 제가 얘기했죠.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약정. 그럼 무죄라고 했죠.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잘 나오는 쟁점이라고 이 쟁점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3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동산매매계약 끝났죠. 동산매매계약에서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도 자, 부동산은 이중매매가 되지만 동산은 이중매매해도 배임죄 안 된다고 했고요. 4번. 자, 4번 지문 별표 치시고 중요 판례인데 뭐 쉬워요, 이것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동산에 관한 점유개정 양식으로 이중양도담보 결정을 설정했다.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양도담보 설정하고 B도 마찬가지 양도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양도담보 설정을 둘 다 했는데 자, 점유개정 방식 이게 포인트죠. 점유개정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자, 점유개정은 줬다 뺏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하는데 점유개정하게 되면 쟁점이 자, 첫 번째까지는 양도담보권이 생깁니다. 근데 두 번째한 점유개정부터는 양도담보권이 생기지 않아요. 권리가 없어요. 얘는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채무자가 제3자한테 처분해왔다. 그러면 A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하는 것이고 얘는 양도담보권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손해본 게 없어서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B가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고 자, 4번 문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쟁점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18년도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1번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다리시고 자, 2번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행위 시에는 자,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였는데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습니다. 재판 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죠.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면 소송 조건이 누구한테 유리한 경우냐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뭐 관련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 적용하는 것보다 요거 적용하는 거하고 요거 적용하는 거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피고인한테는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시법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번 3번 같은 거 쉽죠. 포괄일제 되는 개개 행위가 A 행위 있고 B 행위 A라는 법에서 B라는 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포괄일제라고 하면 요게 최종행위 종료시 요게 행위시법이 되는 거죠. 요게 행위시법이 되는 겁니다. A법과 B법의 형중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맨날 비교한다고 속이는 거 놓치지 마시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이 종료시 이게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죠. 요걸 적용하겠다. 4번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하냐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병가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형을 기준하겠다.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면 제일 센 거 사형을 기준하겠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면 무기 제일 센 걸 기준하겠다. 다른 형과 경주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고. 자, 1번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특수상해죄가 신설했는데 이게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 자, 그 법정형을 폭처법에 관한 제3조 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 규정이 과중한 데서 나오는 반성적 조치다. 자, 대부분의 이제 폭처법 같은 것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폭처법이나 특가법의 중환범죄 같은 것을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형량을 많이 다운시켜 놨습니다. 반성적 조치로서 범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국법보다 경한대에 해당한다. 가능한 한 이렇게 특가법 삭제한 거, 그 다음 폭처법 삭제하고 형법상에 따로 법조문을 둔 거 다 뭐에 해당하냐면 법의 폐지나 법의 변경에 해당돼서 1조 2항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2항을 적용하겠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자,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 출제입니다. 계속. 자, 알면 쉽고요. 저한테 배우면 엄청 쉬워요. 이까짓 거 엄청 쉽습니다. 이런 거 다 걱정하지 마시고 국가직 학생들도 제 강의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 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단입니다. 자,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상의 권리 의무의 관계의 주체는 되더라도 범죄 능력 없다. 그래서 우리 이중매매 같은 경우 법인이 이중매매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거지 그 법인 자체는 이중매매의 범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죠.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은 또 최신 판례죠. 2번도 최신 판례 중요한 거고 우리 경찰 채용 시험 보는 학생들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행위자가 의료기 광고했죠. 의료기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 설립. 그럼 법인이 있고 요 행위자가 있겠죠. 그럼 행위 당시는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서만 벌금 부과해서 형벌 부과하면 되는 거지. 법인은 없었죠. 행위 당시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3번은 쉽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위법행위에서 양벌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 합병돼 버리면 벌금도 과연 따라가느냐 승계하느냐 승계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은 뭐 나올 거라고 지금 찍어주는 내용 중 하나죠. 자, 그래서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무원이 있죠. 자,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가 무슨 사무냐에 따라 달라지죠. 기관이임 사무냐 아니면 고유 사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유 사무라고 하면 지자체하고 공무원하고 얘네들이 세트니까 고유 사무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양벌 규정에 따라 책임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관이임 사무면은 누가 시킨 겁니까? 국가가 시킨 거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이 맞는데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아니죠. 기관이임 사무일 때는 국가 거 맞춰서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고유 사무일 때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질문 정답 4번. 쉬운 문제 찍었던 문제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6번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도 뭐 이것도 뭐 쉽죠 뭐 다. 자,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받은 피고인이 설사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해. 부인을 왜 이 새끼야? 부인한 새끼 잘못한 거지. 자, 저 범행을 부인했어. 부인하면 왜 지랄하고 있어? 상관없어요. 공무원이 형사사실에서 사실을 증언하고서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장난 같아서 싫은데 결론은 뭐예요? 기대 가능성이 있다. 너 책임진다. 이 얘기죠. 처벌받는다. 거짓말하는 새끼 뭐로 처벌하겠다? 위증죄로 처벌하겠다. 이 얘기고. 맞는 질문. 자, 피고인이 주종관계, 지시를 거절할 수, 지랄 연병, 말도 안 소리죠. 뇌물 받으라는 얘기 거절해야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말이 어려서 그렇지 너 처벌하겠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간의 명령이 절대 봉정에 있는 불문율, 지랄 이런 거 없습니다. 불문율은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문하라는 거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렸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음란물, 음비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있어야 되지. 계속 이어서 했다면 은비계법 위반을 처벌하겠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기대 가능성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요게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 자, 7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앞에 것까지는 엄청 쉬운 거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제 문제가 하나 꽂혔죠. 여기서부터 이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겠다는 이론 문제가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갑은 평소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워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했다. 어우 씨, 왜 때리고 지랄이야. 상해를 가했습니다. 마침 그때 을은 갑을 살해하려고 칼로 병을 공격하려던 순간임이 밝혀졌다. 제대로 때렸죠. 그죠? 자, 행위와 결과를 나눠서 보면 행위는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 나쁜 놈. 나쁘죠. 결과는 뭐예요? 좋은 놈. 결과는 뭐 한 겁니까? 정당방위한 거죠. 그래서 주로 예를 드는 게 뭐 있어요? 남편 새끼 늦게 들어와가지고 담 넘는 거 야구방으로 확 후렉 쳤는데 남편이 팍 떨어진 줄 알고 가서 봤더니 누구 잡은 거예요? 강도를 잡은 거죠. 자, 와이프 입장에서는 정당방위할 생각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죠. 정당방위할 생각이 없는데 우연하게 정당방위가 된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연방위라고 부릅니다. 우연하게 정당방위가 됐다. 나는 정당방위할 생각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당방위가 됐다. 나 행위는 나쁜 놈이 맞지만 결과는 좋은 놈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 든 게 이 남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물어보죠. 그래서 보시면 나쁜 놈이라는 견해도 있고 나쁘지 않다는 견해도 있고 애매하다는 견해도 있죠.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견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기수로 처벌한다는 견해도 있고, 얘는 주관적 정당화 필요 없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시험 100점 맞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컨닝하는 게 뭔 상관이야. 100점 맞으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면 얘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고.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한데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니고 좀 애매하다. 반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미수 중에 무슨 미수라고 했습니까? 불능미수.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기수범설로 처벌하게 해야 되겠다. 그냥 중간쯤 봐서 불능미수 보호로 가자. 아니다, 위법성 조각되자. 이런 얘기죠. 자, 나눴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서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 자, 견해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정당범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는 지문. 자, 니은. 판례는 뭐가 필요하다는 견해냐면 정당방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자, 방위행위 상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정당방위가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고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귿. 자, 위법성 조각서에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요구되지만 위 사례에서 결과반같이 결과가 나쁘지 않다. 결과반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게 중간 견해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한데 결과는 좋은 놈이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아주 나쁜 놈, 좋은 놈, 반만 나쁜 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지문 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4번이고 알면 쉬운 거고요. 모르면 엄청나게 어려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7번 문제가 당락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툼 있으면 판례가. 자,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한다고 오인합니다. 자, 동성연애 처벌 안 하죠? 근데 동성연애 처벌한다고 동성연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환각범이라 불렀죠. 환각범. 자, 환각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위험성 여부와 상관없이 환각범은 벌하지 않고. 자, 2번. 친족 상돌에서 친족 있는지 없는지는 고의에 상관이 없죠. 착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족관계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했습니다. 그래도 절도 고의 있는 거고 절도죄 성립하는 거고요. 아, 처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냥 절도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정답 2번. 자,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킬러를 고용했는데 눈 나쁜 킬러를 고용했죠. 이것도 많이 설명했죠.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 자, 보시면 갑이 을을 했는데 킬러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할아버지 킬러, 좀 싼 킬러를 고용했죠. 눈이 나쁘죠? 자, 그래서 을은 병을 살해하라고 했는데 병하고 정을 착각해서 눈이 삐꾸죠. 그러면
얘는 객체의 차고인데 갑의 입장에서는 견해 드립이 있어요. 이거는 피교사자의 차고 그대로 옮겨와서 객체라는 경우가 있고, 하필이면 킬러 중에 너무 싸구려 킬러를 썼다,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 전제가 주어집니다. 방법의 착오로 된다는 견해가, 자,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했다. 그러면 사람 죽이라고 했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그 다음에 눈이 삐고 손이 삐고, 지금 무슨 착오로 보겠다고 했습니까? 방법의 착오로 본다고 했죠. 나중에 제 강의 들으시면 눈이 삐고 손이 삐고 엄청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여긴 구체적 부합설이고 여기 법정적 부합설이죠. 그러면 지금 무슨 설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라고 했죠. 그럼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면 여기죠. 여기는 뭐예요?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무슨 경합이라고 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에 대한 상상적 경합. 갑은 B에 대한 살인 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틀렸죠? 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A 살해하려고 했죠.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갑이 상해의 고의로, 자, 잘 보셔야 되죠. 포인트죠. 빈사 상태 빠지니까 사망을 오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산비치 호텔 사건이죠.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포고라의 하나의 살인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상해 치사죄. 낙산비치 호텔 사건하고 처희롱 사건, 와이프한테 져달라고 했던 사건하고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3번도 X고요. 정답은 2번. 좋은 문제입니다. 쉬웠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9번. 드디어 이제 또 학생들의 당락을 가르는 문제가 출제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시간 있으면 위전착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만 해도 시간이 1시간 분량이에요. 제 인강에서 이론 파트 찾아서 들으시면 아주 시원하게 제가 아주 깔끔하게 뚫어드리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하면 하루 다 갑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갑은 을의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고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딴 여자 껴안은 거죠. 딴 여자 껴안은 거. 자기 여친 나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딴 여자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황당할 겁니다. 자, 을은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했습니다. 오인했죠. 뒤에서 누가 껴안으니까 당연히 오인하죠. 갑을 주먹으로 내리쳤어. 와, 전치사주. 야, 대박이죠. 싸움 잘하는데요. 야, 때려가지고 전치사주. 아, 나 2주도 쉽지 않은데 전치사주면 이 여자는 엄청난 여자예요. 진짜 대박 싸움 잘하는 거예요. 전치사주 웬만해서 안 나오거든요. 야, 아마 밟았나 봐. 이렇게 밟았나 봐. 이렇게 밟았나. 아, 이 새끼 성폭행이야. 사주. 야, 이 장난 아니죠. 타박상을 입혔다. 대박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 어렵습니다. 판례의감.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풀어버립니다. 갑이 A를 B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부정되지. 아, 자기 여자친구 껴안은 게 강제추행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의뢰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번. 자, 드디어 이제 쉬운 것부터 4번. 자, 학설 나오는 거 조금 있다고 4번부터 봅시다. 갑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 들어서 팔을 벌려서 껴안았다. A가 뒤돌아보면서 A를 껴안지 못했다. 이건 판례죠. 기습추행 판례죠. 뒤에서 껴안는데 실패하는 거. 기습추행. 폭행 협박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도 뭐가 된다? 강제추행 미수죠. 아, 이런 게 답되는 거 나올 리가 없어요. 결국은 2번, 3번에서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위전착 쟁점이죠. 위전착.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고 허용 구성요건 착오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엄격고의설, 일단 쉬운 것부터 갈게요. 엄격고의설은 과실범이 되거나 무죄. 시간이 있다면 뭐 학설 비판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근거까지 다 설명드릴 텐데 뭐 그 정도까지 쟁점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 또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면 얘들은 위법성 자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성요건 위법성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포함되니까 구성요건적 착오나 위법성의 착오나 똑같은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니까 고의가 조각되니까 과실 또는 무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엄격책임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전착을 그냥 무슨 착오로 봅니까? 금지착오로 보죠. 그래서 얘들은 뭐 아니면 뭐 고의 또는 무죄가 되는 거고,
얘들은 이제 책임이 조각되죠. 위법성의 인식을 무슨 요소로 보는 거예요? 책임 요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엄격 책임설에서 이제 나온 게 제한적 책임설이죠. 제한적 책임설은 자, 위전착은 다른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 착오와 다른 착오와는 다르다는 독창성을 강조하는 견해인데, 자, 제한적 책임설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구성요건 유추적용설. 자, 구성요건 유추적용설도 구성요건 착오를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과실 또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다수설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도 자, 제한적 책임설로서 구성요건적 착오적 측면도 있으니까 과실범이 되거나 무죄가 된다라는 견해인데, 요것과 요것과 사이 차이는 고의는 이중적 고의가 있는데 요 앞에서는 불법 고의,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시키고 이 앞에 걸 조각시키고 얘들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 위법성까지 있는데 뭐를 조각시킵니까? 책임 고의 측면을 조각시키죠. 그래서 결론은 과실 또는 무죄는 같은데 어디 걸 조각시키는 주냐에 따라서 구성요건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시키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책임 고의를 조각시킨다. 이게 이제 다수설적 견해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을이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을이 의도적으로 갑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인사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범이 없어요. 과실 또는 무죄이기 때문에 과실치상 또는 무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엄격 책임설은 을이 갑을 성폭행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 인정되나 책임이 부족돼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무죄인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뭐 풀어보시면 1, 4번 쉬운 거고요. 2, 3번도 그렇게 어려운 쟁점을 준 게 아닌데 학설만 나오면 또 싫어하는 학생들 엄청나게 많아요. 학설도 재밌는 부분인데 엄청 쉽지는 않고 재밌는 부분이 쉬운 부분인데 학생들이 쉽게 놓치는 경우가 이 부분이니까 9번이 아까 우연방위 문제하고 오상방위 요 위전착 문제가 아마 이 시험의 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상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해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로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맞고요. 자, 신체의 외모 왁싱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만 깎아준 거죠. 털 깎아준 거죠. 이건 상해라 할 수 없다. 건강해진다고 했죠. 왁싱하면 건강해집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에 이기지 못하고 실신했다. 이게 상해죠.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거고. 폭행가에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기능을 자해했다. 이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맞죠? 정답은 3번. 뭐 쉬운 문제 나왔고요. 자, 친족상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십시오. 사실상의 부인 아버지의 예금 증서를 절취했습니다. 행위 시 절취하면 아버지가 인지 안 했죠. 인지 안 했으니까 절도죄입니다. 친족상돌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을이 갑을 친생자로 인지합니다. 인지는 소급효가 있죠. 출생시로 소급해서 부자관계 형성되니까 아버지 꿈 친 겁니다. 형이 면제되고요. 자, 할아버지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 예금 잔고 57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할아버지 했죠. 컴사죠. 컴사기는 피해자가 은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친족상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 쉽고. 갑이 친구 을을 교사하여 갑의 아버지 병의 지갑을 절취했습니다. 나쁜 새끼죠 이거. 이게 진짜 나쁜 새끼가 누구만 지금 교도소 갑니까? 친구만 교도소 가고 지는 돈 처먹고 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갑에게만 친족상돌에 적용돼 형이 면제되고 을은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맞죠? 자, 갑과 아버지 관계는 친족 관계가 있으니까 친족상돌에 적용하고 친구는 친족상돌에 적용되지 않아서 이거 친구 보내는 게 아주 끝내주는데 지는 돈 생겨서 좋고 친구는 어디로 보냅니까? 교도소로 보내고. 깔끔합니다 이거. 좋네 이거. 4번 쉽죠. 법원이 기망하여 을의 재물을 편취했다. 갑과 을이 직계혈족. 자, 삼각사기죠. 갑하고 법원하고 을이 있는데 여기 피기망자고 피해자가 달라도 된다. 이거 맨날 했던 거고. 자, 법원과의 친족관계 필요 없이 이 둘간에 친족관계에 있으면 되는데 직계일족이면 1항 근친에 해당하죠. 근친에 해당하면 형을 뭐합니까? 면제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 원친에 해당하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친고죄죠. 엄청 쉬운 문제. 정답은 4번. 하여튼 제 강의 들으면 이런 거 엄청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이런 거 거저먹기. 12번 다음 사례 중 갑에게 중과실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성냥불 붙인 거 이거 중실화죄 인정한 판례.
임차에서 방해 문에 약간 틈이 있어서 연통 등의 사소한 결함 중실 안 되겠죠. 중과실 안 되겠죠. 중과실치사 부정한 판례. 84세 노인 중과실치사 인정한 판례죠. 그래서 20분간 30분간 사망하게 한 거 기억 디귿 바로 나오고. 자, 호텔 오락실 경영자가 오락실 천장에 무자격자한테 시킨 거죠. 이건 단순과실로 본 것이지 중과실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과실로 인정한 판례는 아닙니다.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1번. 이런 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한 30초 정도 그냥 풀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자, 13번. 자, 미수와 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엄청 많네요. 필기가. 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 무고죄 기수고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 영향이 없다. 살해하려고 날뜨고 달려간 순간 살인의 착수. 제3자가 제지해 도망했다. 살인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살인 미수죠. X. 강도기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했다. 강간만 성공하면 되죠. 강도 강간의 미수가 아니고 기수가 되는 거고. 중강도죄 기수미수는 폭행 협박이 기수미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로 보죠. 요거 한번 다시 봐두세요. 요거 뒤에서 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로 봅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자, 14번.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이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잘 보세요. 내가 도망가는 거 범인도피 안 됩니다. 자, 다른 사람 시켜서 도망가게 하는 거 범인도피 교사 되죠. 판례 대기 한 번에 다 합시다. 자기가 인멸하는 거 증거인멸. 자기 자신은 증거인멸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 거 증거인멸에 교사되는 것이고. 자, 피고인 자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증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거짓말하는 거 뭐 되느냐? 위증죄 교사됩니다. 자, 내 자신이 나를 신고하는 거 무고죄 안 됩니다. 타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타인을 신고하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이 통해서 나를 고소하도록 하는 거 무고죄의 교사방조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 4개 딱 하고 교사방조 형태 성립하는 거 구별하면 끝납니다. 자, 본인은 증거인멸 안 되지만 증거인멸 교사죄 된다. 허위자백해서 범인도피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교사죄 된다. 나오죠. 자, 증인될 자가 자기를 위하여 범인도피했습니다. 그럼 증인도피 안 되죠? 다른 공무자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증인도피죄 성립하지 않죠. 쉬운 거. 3번 위증교사죄 된다. 정답은 3번. 이런 거 뭐 의외로 많이 틀린 학생들 많아요. 이거 엄청 쉬운데 20초, 25초 감인데 많이 틀린 학생들 많습니다. 이런 거 틀린 사람 많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딱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공부 딱 해놓으면 끝나는 건데 이걸 다 따로 봐요. 다 따로. 기억, 니은, 리을 똑같은 쟁. 뭐야 지금 14번 문제 했다가 갑자기 지금 꽂혔습니다. 14번 정답 3번이고 쉬운 문제고 15번 손만 더도 이게 넘어가네. 자, 15번은 좀 많이 학생들이 틀렸더라고요.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자, 조합형이죠. 형법상 몰수 대상은 범죄 실행이 자체에서 사용한 물건에 한정된다. 착수 전 종료 후에 행위에 사용한 물건. 이것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뒷부분 틀렸네. 자, 하나의 죄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징역형을 장량강경하고 벌금형이 장량강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의 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학생들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부정수표 단수법 위반에서 수표 위조했다. 그러면 징역형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병가했으면 자, 부수법 위반에서 장량강경 작감할 사안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죄니까 이것도 작감하고 이것도 작감을 두 개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보시면 A죄는 징역형만 있고 B죄는 벌금형이 있어요. 두 개 죄의 경합범위예요. 그래서 A죄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B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와요. 그럼 여기 불쌍한 사유가 있으면 장량강경 여기는 해주겠죠. 근데 여기는 불쌍한 사유가 없으니까 장량강경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냐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가하기 때문에 일부만 장량강경 할 수 있다. X고. 자,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흥고 자격정지 벌금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집행유예도 이제 500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는 거 체크하시고, 구류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안 되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리을 지문은요, 이거는 형법보다 형사법에서 더 적합한 지문인데 잘 안 보여요. 전부를 산입한다 맞거든요. 일부를 산입한다. 이게 옛날 지문입니다. 일부 산입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3개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합형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16번.
자,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힘들어. 더럽게 많네. 자,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SO1 판례죠. 그래서 정치장법 위반에 대한 간접정범 인정한 판례. 이번은 뭐 나올 거 예상했죠. 자기가 직접 맞은 경우도 되는데 강제추행죄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자수범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수범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점인데 자수범에 해당하면 간접정범이 안 되는 거고 자수범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접정범이 가능하죠. 판례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뒷부분이 틀렸죠. 피해자가 직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죠. 정답은 2번 쉬운 문제. 2017년 판례 뭐 나올 거 예상됐던 18년 판례인가요? 나올 거 예상됐던 판례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A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를 목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기재된 무소초안을 정을 모른 A에게 결제하도록 했다. 이거 뭐 쉬운 거죠 이거. 이거 맨날 네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사인이 작성권자 결제받는 거,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 결제받는 거, 보조공무원이 지가 결제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인하고 보조공무원이 짜고 치는 거. 이 두 번째 케이스죠. 보조공무원이 결제하도록 하는 거. 허위공무 작성죄 간접정범 성립한다. 맞고. 자, 제3자가 자기의 유죄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증거조작 대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해서 소송 제기하는 것. 사기죄 간접정범 형태로도 성립합니다. 절도죄도 간접정범 형태로 성립하고요. 직권남용 감금죄도 간접정범 형태로 다 성립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17번 알선수뢰죄. 17번이 어려웠습니다. 17번이 2017년도 진경준하고 진경준 검사장하고 넥슨 판례가 나와가지고 17번이 어려웠어요. 17번 잘 봐두세요. 알선수뢰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알선수뢰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처리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 검사장이면 충분하죠. 진경준 검사장이면 충분하죠.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자,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를 해야 될 현안이 존재할 필요 없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술집이나 룸사롱에서 미성년자 클럽 버닝썬을 한다. 미성년자 출입시키죠. 그러면 아직 미성년자 출입시키고 나서 알선하는 것도 알선수뢰죄지만 미성년자 출입 전에 가서 생활안정카 가서 미리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합니까? 현안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도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자, 3번 판례 별표 치시고 이 판례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최신 판례입니다. 2017년도 판례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막연한 기대. 자, 넥슨 아시죠? 넥슨에서 자, 이 넥슨 사장하고 진경준 검사장하고 대학 동기예요. 동기 동창이에요. 둘이 절친이 아니고 짱친 엄청나게 친해요. 그래서 넥슨이 뭐 몇 조 원이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친구한테 4억 정도 주식을 줬어요. 우리 회사 잘 나가는데 원래 넥슨 주식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몇십 배, 몇백 배 뛰었기 때문에 엄청난 건데 이 4억짜리 주식을 진경준한테 줬어요. 친구니까. 근데 4억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몇 곱이 됐냐면 164억인가? 이래서 재산 신고를 이 진경준이 164억을 하니까 야, 도대체 너 넥슨 주식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내 친구야. 친구가 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남들이 이제 문제가 됐죠. 넥슨 사장이 진경준 검사장한테 돈 줬다. 야, 이거 혹시 뇌물 준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진경준이 이겼죠. 이거는 여기서 막연한 기대감을 혹시 친구고 우리 너무 친하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을 짐작하면서 뇌물 수수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자, 알선수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X고요. 4번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뇌물 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 및 처분 권한을 줬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봐야 된다. 자동차 리스 차량 준 거예요. 리스 차량 주면 리스사가 소유권자로 등재돼 있고 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네가 운영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다달이 내가 돈 내주면 그 전부에 대해서 이 자동차 전부에 대한 뇌물죄로 인정하겠다. 결론은 뭐 적용하겠다는 얘기냐면 특가법 적용하겠다는 특가법 3천만 원 넘어가면 특가법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17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급, 상급, 중상급 이상의 문제입니다. 17번이. 18번 재수론이죠. 재수론 맞춰야 됩니다.
자, 절도범이 체포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가 포인트죠. 1인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래 이제 중강도인데 중강도 상태에서 상해 나왔죠. 한 명한테만 있으면 중강도 상해에 대한 포괄일체, 강도 상해에 대한 포괄일체 맞고. 자, 절도범이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에게 알면서 보관했습니다. 처분해버리면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업무상 과실 작물죄가 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만 되고 횡령죄 되지 않고. 자, 이거 학생들이 많이 여기서 놓쳤나 봐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게 그냥 신카부예요. 뭐 예금 인출하면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니까 신카부가 안 된다. 그거하고 달리 부정 사용이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뭐든 쓰든 물건을 사든 결제를 하든 한 거예요. 자, 현금 지급에서 현금 인출이 이제 두 가지죠.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부정 사용이라는 포인트를 준 거니까 만약에 예금 인출했으면 이거 전쟁 나요. 이거는 전쟁 나요. 예금 인출은 부정 사용이 아닌데 근데 여기 있잖아요. 현금 인출했다. 그럼 이거 카드 부정 사용해서 현금 인출했다는 얘기는 현금 서비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카부도 되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의 무슨 경험? 실체적 경험. 쉬운 거죠. 자, 4번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한 행위가 자, 제3자 뇌물수수죄 이익을 준 거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한 번에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죠. 정답은 4번이고 이제 요것도 많이 틀린 학생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19번. 자, 19번이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죠.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답은 4번 체크됐는데 3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주관입니다. 일단 주관입니다. 주의해야 되고 A 집에 침입했습니다. 자, 도품을 물색, 아예 물색을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에 착수한 겁니까? 절도인데 둘이 했으니까 특수절도에 착수했습니다. 물색을 했으니까. A가 발각되어 다른 길로 도주했다. 도주 중 갑은 자, A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했다. 갑이 A를 폭행했죠? 이건 중강도 부분이 될 것이고 자, 한편 을은 순찰 중에 도둑이라는 소리를 듣고 범인을 체포하려고 달려든 사법경찰관을 집주인 A라고 생각해가지고 을이 경찰관을 두들겨 팼죠. 근데 집주인이라 생각했죠. 경찰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강목을 주어가지고 대갈박을 내리쳤다. 그래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죠. 자, 1번 갑과 을이 A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갑과 을이 A 집에서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에 착수, 특수절도에 착수받고 3번 갑이 자신을 추적해오는 A를 폭행한 행위는 일단은 중강도는 맞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도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강도 미수예요. 일단은 정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3번도 완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또 앞에 문제에서 줬잖아요. 중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로 보는 게 폭행 여파의 기수미수로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겠다고 했어요? 절도의 기수미수로 본다고 했으니까 좀 더 세련되게 내려면 중강도 미수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단순 실수 생략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진짜 제대로 따지면 3번도 틀린 지문인데 하도 이 개새끼들이 이거를 우겨가지고 이게 소송을 하라는 하는 뭐 그런 판이어가지고 소송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중강도죄를 구성한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3번도 틀릴 여지가 있고 을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건 쉽죠. 집주인 A라고 상해했지 경찰관은 사실 몰랐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습니다. 특수공집방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강도하고 상해를 가했으니까 중강도 상해니까 강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거 앞부분은 맞는데 뒤에가 틀렸죠. 정답은 확실한 정답은 4번이고요. 3번도 성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정답은 현재는 4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20번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례 중 가로 안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채권자 B 독초하다가 멱살을 잡고 대드는 채무자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넘어뜨려서 뒹굴게 했다. 등에 딸이 2개 골절상으로 사망했다. 폭행하고 뒤에 있는 딸이 사망해도 폭행의 피해자와 사망의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행 치사죄 성립한다. 맞고. 자, 2번은 뭐 제가 그 단톡방에서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맨날 했던 거죠.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실질적 의사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이거나 이거 법원직에도 나온 거예요. 기망행위 공모하는 자가 기망행위 알고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회사 대표이사 이 새끼가 이거 회사를 속이는 건데 회사는 속은 게 있나요? 쥐가 쥐를 속이는 거니까 뭐는 안 돼요?
사기는 안 되죠. 뭐 횡령 같은 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횡령비는 될 수 있는데 사기는 안 되죠.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좋은 문제입니다. 2번. 3번.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했습니다. 적법하게 반출한 거 뒤에 끝까지 잘 보라고 했습니다. 퇴사 시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고요.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진짜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되죠. 뭘고 속이나요? 반출 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OX, X. 언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퇴사 시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일단 맞는 지문. 4번. 사법경찰관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검사가 자신에게 지휘한 내용이 잠재적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래서 알려주는 거. 요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래서 형법 문제가 20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형법 총론 겹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하세요. 자, 1번은 뭐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해철 사건 관련해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 나올 차례라고 했고 경찰청에도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 여기 살아있는 사람만 포함하느냐 사자도 포함하느냐 사자도 포함하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주간에 사람이 주거에 침입해서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아니 주거 침입이 아니잖아요. 야간 주거 침입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처벌할 수 없다 맞고.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판례 이거 저 판례죠. 그 뭐예요? 그 사병이 이 간호장교하고 사귀죠. 그래서 자기 치료해주면서 사병하고 간호장교하고 이제 눈 맞아요. 눈 맞고 있는데 간호장교가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병한테 잘해주니까 빡쳐가지고 두들겨 패요. 이게 두들겨 패죠. 그리고 또 둘이 또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할 땐 되게 하여튼 뭐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호장교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관모욕죄에서 명령목적관계 없죠. 부서가 다르잖아요. 명령목적관계 없어도 되고 자,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틀렸고요. 그리고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 직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두들겨 패면 뭐로 처벌하겠다?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상관모욕죄, 상관폭행죄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자 22번. 형법상 부작위는 보호법익 주체에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요구된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자, 부작위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이 쉽게 사람들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쉽게 살려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행위가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부작위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짐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거. 맞는 지문. 자, 디귿 지문은 뭐 맨날 중요한 얘기죠. 이거 법원직에도 바로 나왔습니다.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맞는 지문. 자, 업무방해죄 같이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자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보시면 우리 진정 부작위범은 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을 나눠가지고 구성요건에 부작위를 규정한 거예요. 안 나가는 놈 처벌하겠다. 태거불응죄. 부작위를 처벌하겠다 써있는 게 진짜 부작위범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는 놈 처벌하겠다.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자기범을 규정한 거죠. 자기범. 살인은 자기로 칼로 찌르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뭐로도 할 수 있냐면 부작위. 칼로 찌르는 것도 살인이지만 밥을 굶기거나 수영장에서 사람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것도 되는 거죠. 이것도 부작위하고 자기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작위를 실행행위자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을 처벌하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 자, 23번.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맞고. 자, 정당행위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행위 정당성, 행위수단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이 있어야 된다. 보충성 등을 갖춰야 된다. 맞고. 3번.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뭐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죠. 여와 증인 때문에 군대 안 가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자,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한다고 했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겠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 답이고. 4번.
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를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24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률의 착오에서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게 이제 금지착오죠. 여기까지 금지착오인데 판례는 법률의 부주는 금지착오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죠. 틀린 질문. 2번. 심신장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장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고 엔드죠. 엔드.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정통행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위한다. 두 가지 조건을 다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 자, 심신상실은 이번에 법이 개정됐죠. 심신미약은 자, 감경한다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된 거죠. 개정된 질문, 조문 물어본 거고. 4번. 자,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강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옳은 질문은 2번. 25번. 자, 범죄의 성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뭐 기억 지문은 나온다고 지금 뭐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출제된다고 했던 게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고 위헌범이죠. 현실적 교통방해의 결과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유한다, X.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자, 체포죄 나옵니다. 계속죄죠. 계속범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이렇게 해서 그 팬티만 입고 쫓아온 새끼 있었죠. 그래서 체포 미수죄 인정한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일정 정도 시간의 계속을 유한다. 계속범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거죠. 맞고. 범위도피죄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도주죄하고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도주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범이라고 해서 즉시범은 기수 이꼴 종료 이렇게 되는 걸 즉시범이라고 하고, 자, 기수하고 종료하고 달라지는 것을 계속범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뭐가 될 수 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시범에 해당한다. OX, X. 쉬운 문제죠.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예비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것도 26번도 쉬웠습니다. 자, 음모죄에서 범죄 실행에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봐 특정한 범죄 실행에 대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성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된다. 자, 2번도 뭐 맨날 하는 거죠.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에 그칠 때는, 자,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예비의 공동정범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예비의 종범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한 거죠.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이해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도 뭐 많이 하죠. 자, 보험 사기의 착수 시기는 계약 체결치입니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입니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죠. 여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순간 사기죄의 착수이다. OX, X. 정답은 4번. 쉬운 거. 자, 27번.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하였더라도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뺏어온 작물의 처분을 알선했다. 자, 작물 알선죄도 되고요. 자동차 어디 있어요?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자, 실행이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이 정도면 전부 가담입니다. 전부 책임이기 때문에 뭐로 처벌하겠다? 특수강도죄 공동정범 처벌할 수 없다. OX, X. 쉽네요. 1번. 2번. 상해의 고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교사범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뭐로 처벌하겠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재책을 면할 수 없다. 맞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설명을 천천히 드릴 텐데 뭐 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때 하도 많이 했던 거라 쓰지도 않겠습니다. 3번은 지 엄마랑 가져간 거죠. 절도죄의 공동정범 재책을 진다. 쉬운 거고. 4번. 교통방해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 자, 이 계속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판례였죠. 그래서 그들과 암묵적 숫자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를 지속시켰다. 그럼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계속범이니까 교통방해 성립하고 그 이후에도 종료 전까지는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교통방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질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효과 없는 교사. 그러니까 형법 청론이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뭐 빠짐없이 다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뭐 거의 뭐 기본 강의 수준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냥. 자, 강도를 교사했습니다. 이를 거부했습니다. 31조 2항에 따른 거죠. 교사인데 싫었죠. 싫어. 이건 실패한 교사죠. 제가 나눠서 보라고 했습니다. 싫어 그러면 실패한 교사, 승낙했지만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효과 없는 교사라고 했죠. 자, 갑이 을에게, 자 이거는 교사자만 강도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갑이 을에게 강도를 교사하고 승낙했습니다. 나아가지 않은 거, 이게 바로 효과 없는 교사죠. 뭐 이거 뭐 이런 게 뭐 그까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게. 정답은 2번이고 3번 절도 교사인데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패한 교사가 되겠죠. 실패한 교사라 하더라도 뭐 갑, 을 둘 다 처벌할 수 없고, 절도를 교사라고 승낙했는데 절도의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효과 없는 교사인데요. 그럼 정답은 4번도 되느냐? 여기 잘 봐야죠.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되는 경우. 갑과 을이 절도의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절도는 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비 업무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처벌되는 놈은 2번. 엄청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자, 29번 뭐 출제 무조건 찍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출제 무조건 찍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다.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범했다. 이건 맨날 하죠. 모의 목적. 모의 목적 있는 새끼가 모의 목적 없는 새끼한테 뭐합니까? 위증을 교사하죠. 위증 교사할 때 얘는 단순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정범이 단순 위증죄니까 모의 위증죄가 되는 거냐 아니면 단순 위증죄 교사가 되느냐가 쟁점이죠. 자, 33조 단서하고 31조 1항하고 뭐를 우선 적용하겠다? 33조 단서를 우선 적용하니까 개별적으로 갑은 모의 위증 교사죄로 처벌하겠다.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해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그럼 중지미수로 되지 않고 전체 범죄 발생 범죄에 대한 기수로 처벌하겠다. 자, 공호관계 이탈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전체 범죄를 저지시켜야 됩니다. 자, 3번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대항법 관계에서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항범의 존재를 필요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건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된다. 처벌될 필요가 없죠. 처벌까지 요하지 않는다. 별도의 형벌 규정, 죄송합니다. 별도의 형벌 규정에서 따라서 처벌된다. 따로따로 처벌하겠다. 맞는 지문. 자, 특수상해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만 규정돼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뭐만 있었냐면 폭행치상은 뭐에 준한다고 돼 있었냐면 상해죄의 법정형을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치상이나 상해죄에 준해서 벌금형 선고가 바뀌었는데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특수상해가 신설돼 버리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생기죠. 너무 갑자기 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사안은 뭐예요? 이거냐면 자동차가 앞에는 자전거가 앞에서 빵빵해도 깔짱깔짱 되니까 짱나서 앞으로 확 들어가서 멈췄어요. 근데 자동차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니까 특수고, 자동차를 쫓아가는 거 폭행으로 보고 특수폭행이고 넘어져 상처 입혔다. 특수폭행 치상으로 본 사안인데 과연 특수상해죄에 준해서 처벌할래 아니면 단순상해죄에 준해서 처벌할래? 판례는 단순상해죄에 준해서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벌돼야 된다. 정답은 4번이고요. 라스트 30번입니다. 자, 갑은 을에게 A를 상의하라고 교사하고 A는 승낙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서 을에게 단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을은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으면 일단은 상해 승낙했다가 바뀌었죠. 그러면 효과 없는 교사니까 갑, 을이 상해죄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상해 예비 음모 없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별도로 살인의 고의가 생겼죠. 자,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와 B가 걸어가는데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 자, 둘 중에 하나 죽어도 되니까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에 대해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고 B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겁니다. 벽돌을 던졌습니다. A는 놀라서 경상을 입고 B는 벽돌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놀라서 경상을 입었으니까
살인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살인 미수가 될 것이고, 살인 미수였는데 사망했으니까 살인 기수가 될 것인지가 쟁점인데, 의사의 과실이 결합된 경우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 기수가 되는 거죠.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살인 기수고,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범죄니까 상상적 경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단념하라고 말했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을이 A를 상의한 이상 갑은 A에 대한 상위 교사죄를 진다. 포기했죠.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상위 교사 책임지지 않고요. 자, 을이 옥상에서 A에게 경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 살인 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맞는 질문. 정답 2번이고. 3번 을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B의 머리에 맞은 것은 방법이 착오 문제 생길 여지가 없죠. 자, 뭐 구체적 법정 요법에서 갈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수술 지연 행위로 사망의 결과 발생했다. 인과관계는 인정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형법에 대한 모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이제 제가 뭐 국가직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아셔서 제 카페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네이버 오셔가지고 김대환 검색하셔도 되고요. 김대환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그럼 제 얼굴 뜰 거예요. 제 얼굴 뜨시면 거기 공식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누르셔도 되고요. 1번. 아니면 그 네이버 상에 경로가, 이게 이제 경찰 공무원 노령증 카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회원수 2만 명이고 여기 형법 질문하고 형사법 질문 받고요. 지금 사이트 하나, 지금 게시판 하나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법원직하고 뭐 검찰직 게시판 지금 하나 만들어서 이걸 좀 관리를 할 생각하고, 법원직 검찰직 대상 조교를 한 명 뽑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기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여기 형법 게시판도 있고 형사법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최신 판례도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와서 보시면 아주 뭐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시고, 제가 이제 국가직 학생들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뭔가 좋은 자료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짤 테니까요. 제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 제 강의 들으시고 멋진 공무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